예진 씨, 61년 전 이맘때쯤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는데 누구였을까요? 시신이요? 누구죠? 당시 17세였던 학생 김주열 군이었어요. 학생이요? 네, 근데 이 김주열 군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남원이 아닌 마산에서 발견된 거죠. 왜 본인의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당시 김주열 군은 마산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마산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김주열 군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업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마산을 찾은 거였죠. 근데 그러면 취업의 문을 앞두고 왜 그런 참변을 당했던 걸까요? 이 김주열 군이 발견되기 한 달 전 1960년 3월 15일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죠? 이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계세요? 네,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는 건 그 당시에 투표함 바꿔치기, 5인 1조 투표, 대리선거, 그리고 득표수 조작 등등의 방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워낙 인상 깊게 봐서요. 이 부정선거를 보여준 영화라고 하니까 바로 한 영화가 떠오르는데 같이 말해볼까요? 효자동 이발사. 맞아요. 이 효자동 이발사가 그 당시 부정선거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부정선거라는 소재를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보여준 영화인데 부정선거 장면은 진짜 실제 장면을 나타나는 거라서 더 안타깝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었던 송강호 배우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제 기억에는 4.4.5입에 관련된 대사였던 것 같은데 4.4.5입이면 헌법도 뜯어 고치는데 애는 왜 못 낳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4.4.5입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이 4.4.5입은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하는 방식을 뜻해요.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이 4.4.5입 원리를 내세워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되죠. 당시에 정족수 미달이었던 찬성표를 반올림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진짜 헌법까지 뜯어고친 거네요? 맞아요. 이 헌법을 뜯어고쳐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제3호까지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치는 이어졌고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중 3월 15일에 일어난 부정선거의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돼요. 이를 알게 된 마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당국은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총격과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비무장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위에 당시 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 형인 김광렬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김주열 군만 행방불명 상태가 된 거죠. 이 행방불명 상태가 된 김주열 군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남원에서 마산으로 오게 돼요. 와, 근데 진짜 이 아들을 찾기 위해 정말 방방곳곳으로 수소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어머니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도 아들의 실종 소식을 호소하면서 이 애타게 아들을 찾았죠. 이를 본 마산 시민들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라진 김주열 군의 행방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진짜 마산 시민들로서는 같이 시위에 참여했던 이 학생인데 김주열 군의 행방을 같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걱정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진 씨, 그 당시에 김주열 군의 어머니는 이런 꿈도 꾸셨대요. 엄마, 나 눈이 너무 아파요. 눈이 너무 아파서 뜰 수가 없어요. 왜 눈이 아프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꿈속에서 눈이 아프다고 하는 이 아들 김주열 군을 어머니는 끝내 찾지 못하고
4월 11일 남원으로 돌아가게 돼요. 끝내 결국은 찾지 못했군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남원으로 돌아가던 4월 11일 오전 11시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오르게 되죠. 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 시신은 바로 김주열 열사였던 거죠. 아, 그래서 어머니 꿈에 나와서 눈이 아프다, 뭐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네요. 네, 김주열 군은 실종된 지 27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요. 이를 본 마산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마산 시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당시 현장의 모습을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찍어서 부산일보 일면으로 대서특필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신문이에요. 마산 바닷속에서 총 맞은 시신 발견. 그리고 이 김주열 군의 오른쪽 눈에 박혀있던 최루탄의 크기가 직경 4cm에 길이 20c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이 정도 크기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최루탄 크기인 거예요? 맞아요.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정말 얼마나 당사자는 아팠을까요? 네, 상당히 끔찍하죠. 그리고 이 최루탄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이런 문구도 있었대요. 어떤 문구요?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시오.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최루탄을 고문을 당한 건가요? 맞아요. 이 최루탄은 건물을 뚫고 들어가 터지게 만든 군사용 특수 제작 최루탄이었던 거예요. 김주열 열사의 오른쪽 눈에 박혀 있었던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게 되고 이 경찰들은 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게 된 거예요. 이를 알게 된 마산 시민들은 살인범을 잡아내라, 선거를 다시 하라 외치며 이 시위를 이어나가는데 당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게 돼요.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위는 급물살을 타고 국회의사당까지 번지게 돼요. 특히 이 김주열 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화두가 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분노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죠. 그럼 이제 서울에까지 시위가 번진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며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괴한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뭐죠? 또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는 건가요? 경찰은 아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 악명을 떨친 정치폭력배였는데요. 이 학생들이 정치폭력배에 의해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4월 19일 이승만 정권 하야를 외치며 시민들이 시위를 펼친 거죠. 이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는데 대통령직을 그래도 하야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야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곧바로 하야하진 않았어요. 이승만 정권은 비상계엄령까지 선포를 했죠. 비상계엄령이요? 네, 이 당시에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이에 4월 25일 이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 그리고 서울 시내 대학 교수들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거리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승만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후 결국 이승만 정권은 하야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하야 담화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면 물러나겠다. 시민들이 원해서 하야를 한 것처럼 이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당시의 담화문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이렇게 결국 하야를 하게 되는군요. 네, 이후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국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무효화된 유일한 선거로 남게 되죠. 지금까지 1960년 4월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이 뭔가 부정함에 맞서서 주권을 찾은 이야기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저 바로 알 것 같아요. 4.19 혁명이죠. 네, 맞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4.19 혁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또 이 4.19 혁명은 독재에 항거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키기 위해 나아갔던 이 역사의 발자취 느껴보니까 어떠세요?